반갑습니다. 풀무치TV 박운서입니다. 수양버들 사이로 롯데타워가 우뚝 솟아있는 서울 어느 한강변입니다. 한강물도 넘실넘실 젊음의 상징 요트가 조금 돌아다니고 있군요. 아마 저 위쪽은 또 젊은이들이 요트를 타며 여름을 만끽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소리 들리세요? 천둥 같죠? 네. 여름의 상징, 여름의 전령사, 매미입니다. 매미도 여러 종류가 있죠. 쓰름 하고 우는 쓰름매미, 맴포르르 쓰름, 참매미. 그런데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이 대새, 항공기 소음과도 견줄만 하다는 이 매미 울음 소리는 말매미 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울음소리가 좀 우렁찬 가운데서도 처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계절을 음미하고 있어요. 봄이 시작되면 봄의 전령사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지요. 자, 여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름의 전령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 매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특히 그 매미는 강렬한 울음과 더불어서 여름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매미 울음이 시작되는 시점이 대체로 6월 말이었어요. 언젠가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6월 20일 날 매미가 울기 시작했고 한 마리 정도, 그리고 7월이 되면서 이제 지금처럼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죠. 지금은 8월 7일. 실제로 매미가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시점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9월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매미도 거의 절정기를 지나서 조금씩 마지막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자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울음을 울고 또 울고 있지요. 그러니 우렁찬 함성 속에서 처량함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캐치해냈습니다. 제가 약 한 10년쯤 전에,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20년쯤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일본 큐슈 전역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7박 8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후쿠오카 항구에 내려서 렌트카를 타고 구석구석을 다녔죠. 나가사키를 비롯해서 유휴인가 온천이 절비하던 유휴인 말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전역을 돌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일본도 한국과 더불어서 여름에 매미의 천국이었다는 것. 매미 울음소리는 우리 한국의 이 항공모함에 항공기에 비견된다는 소음 저리가라예요. 온 도시가 매미 소리 때문에 귀청이 나갈 정도였었어요. 타지인이라서 그런지 현지인들은 매미 울음소리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동남아 여행지에서 매미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전에 대우자동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주재원으로 한 1년여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매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 나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매미는 성충으로 소리를 내 움직이는 시절이 꼴랑 2 내지 4주라고 합니다. 매미의 일생은 거의 대부분이 땅 속에서 애벌레로 살아가는 시절입니다. 너무 뜨겁네. 잠시만. 군뱅이죠. 짧게는 4년, 길게는 관찰에 의하면 17년까지 땅 속에서 군뱅이로 기어다니는 시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겨울이 너무 춥거든요. 제가 당시에 갔었을 때 최저 온도 경험이 마이너스 44도였었어요. 그러니 한겨울에 군뱅이가 땅속에서도 살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다른 의미로 열대지방에서는 시원한 시절을 또 군뱅이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동남아나 우크라이나에 비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매미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운 좋은 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일본의 매미를 조금 살펴보다가 놀라운 점 하나는 우리나라 매미를 한국말로 매미라고 했듯이 일본 매미는 새미라고 한답니다. 새미. 바다를 맞대고 같이 나란히 있는 국가의 유사성이 바로 이렇게 언어에서도 많이 보이죠. 또 매미 울음소리도 의성어지요. 이 울음소리 우리나라는 주로 맴이 대표적인 의성어지요. 일본에서의 대표 의성어는 밍밍밍밍이랍니다. 참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만 확실히 일본은 정서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우리의 이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직업의식을 발로로 오늘의 주제는 한약재 매미입니다. 매미를 한약재로도 써요. 중국에 보면 매미를 매미꼬치로 구워서 고급 음식으로 팔고 먹고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저도 봤고요. 언젠가 제가 중국 여행을 갔는데 베이징에 꼬치구이 거리가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기상천외한 동물들을 꼬치로 해 먹어요. 뭐 도롱뇽, 뜨거. 잠시만요. 그리고 불가사리, 개구리, 메뚜기. 뭐 메뚜기야 저도 어릴 때 여러 번 먹어봤고, 개구리도 한국에서도 개구장이들이 가끔 개구리 뒷다리 구워서 먹잖아요. 그런데 불가사리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탄 단백질 냄새, 노린내 맞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매미. 시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매미도 양식으로 먹는구나. 자, 한약재 매미는 매미 그 자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매미의 허물, 탈피한 매미 껍질, 얘를 약재로 쓰는 것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선퇴, 혹은 또 선퇴, 물갈퇴져서 선퇴라고도 합니다. 매미가 물러간 kop질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선퇴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는 선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 또 뜨거워. 잠깐만요. 여기 지금, 오늘은 요트가 별로 많이 없네요. 자, 선퇴. 여전히 매미가 창궐하고 있죠.
이 선태는 한의학적으로 분류를 할 때 해표 풍열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표 풍열이 뭐냐? 해표, 표, 바깥, 껍질, 바깥 부분을 풀해자, 풀어준다. 뭘 풀어주냐? 풍열. 예. 열병을 풀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몸속에 있는 열을 피부 바깥쪽으로 배출시켜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대표약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태라고 합니다. 약초라고 해서 꼭 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곤충도 혹은 뭐 동물, 우리 대표적으로 사슴뿔, 녹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약초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이제 해표풍열약의 아주 대표적인 약재 중에 하나가 이제 매미허물, 선태라고 하는데, 이 선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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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가 없어. 뜨거. 열을 풀어주니까 우리가 피부에 뭉친 열, 예를 들면 아토피도 있죠. 두드러기, 이런 피부에 열꽃이 핀 것들, 열을 꺼주니까 어린아이들 아토피에 이 약재를 즐겨 쓰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피부병 치료를 표방하는 한의원 같은 데서는 선태를 매우 많이 쓴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피부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미의 속성을 보십시오. 매미가 이제 곧 합창을 하겠죠.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죠. 네, 숲속에서 매미들이 합창을 시작합니다. 매미는 주야장천 우는 것이 아니라 낮에만 울어요. 밤에는 울지 않습니다. 요즘 와갖고 밤에도 우는 매미가 많아졌죠. 네,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미는 전기불 빛을 보고 가로등 불빛을 보고 낮으로 착각하고 구애 활동을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밤에 울지 않는 매미의 속성을 보고 옛 어른들은 아이들이 밤에 잠을 깨서 우는 것, 이런 걸 이제 야제라고 해요. 야제. 이 야제에 매미 울음을 이용해서 매미 허물, 즉 선태를 약으로 썼다고 합니다. 웃기죠?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매미 저 보세요. 엄청난 소음 같은 매미 울음소리. 이 매미 울음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예. 배를 진동하는 것이에요. 배 속에 진동판이 있대요. 그 진동판을 계속 압축, 수축, 이렇게 하면서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배 속은 텅텅 비어 있대요. 그래서 그 공명, 레조넌스, 공명을 불러일으켜서 소리가 증폭되는 거죠. 이게 뭐야? 매미는 소리를 낼 수 있구나. 그래서 목소리가 나지 않는 질병, 너무 연설을 심하게 했거나 고함을 질렀거나 이랬을 때 목소리가 잠기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생계란을 빼서 먹기도 하는데, 이 선태를 옛 어른들은 약으로 달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특히 이제 야제라든지 또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후부를 좋게 한다는 거, 소리를 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좀 비과학적인 느낌이 나죠.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옛날에 그 정력에 좋다고 괜히 애꿎은 물개의 그 시기를 잘라갖고 매우 비싼 값에 팔던 기억이 있지요. 그러니까 물개가 암컷 3,000마리를 거느리고 다닌다는 데서 물개의 그것이 정력이 아주 좋을 것이다, 이런
상사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약이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물론 이 자체를 탓할 수는 없어요. 이를 통해서 많은 한약자들이 이런 말도 되도 않은 시도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강낭콩은 콩팥을 삶았는데 신장에 좋더라, 또는 호두는 뇌의 모양을 닮았는데 써보니까 뇌기능이 좋아지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기는 얻었는데 뭐 100개 던져서 1개 맞히는 격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통해 갖고 시도를 통해 가지고 약성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아무튼 이 매미를 갖고 그런 시도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는 것은 저는 뭐 별로 바람직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학적 지도도 있죠. 매미 껍질 선태를 파킨슨에 좋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선태를 먹은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도파민이 많이 발생하더라. 사실 파킨슨이라는 무서운 질병은요, 뇌의 퇴행성 질환인데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급격히 떨어져 있어서 나타나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치료할 때도 치료의 원칙은 도파민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대증요법이죠. 보충해 주면 계속 도파민이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뭐 도파민이 작용하다가 그때 없어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선태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도파민을 유발하는 물질이었다. 그러니 앞으로 파킨슨씨병에 도파민이 유발되는 선태를 활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제 연구의 기틀은 마련된 거죠. 내친 김에 파킨슨병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 봅시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파킨슨병으로 근 한 5년째 와병 중에 계신데, 파킨슨병은 뇌의 퇴행성이 점차 진행되지 앞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현재 의학에서는 아직 파킨슨병을 완치하는 약이나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방에서는 뇌의 퇴행성 질환을 좀 이제 늦춰주거나 혹은 다시 되돌아 오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약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혈액 개선제 중에서 한방 혈액 개선 약재 중에서 당귀, 천궁, 백작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이라든지 혹은 치매 이런 쪽에 나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귀의 경우는 약물학적으로 보니까 데커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데커신이라는 성분은 치매를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뛰어난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귀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당귀 코너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천궁 같은 경우는 당귀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당귀의 약성을 도와주는, 그러면서도 특히 두통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아주 뛰어난 효능을 지닌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작약의 경우는 그 자체로서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작용도 있지만, 백작약의 특별한 효능 중에 하나는 근이완을 시켜주는 거, 근육을 풀어주는 거. 우리 예를 들면 감기 걸려가지고 몸살 감기가 왔다, 그럴 경우에 쌍화탕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쌍화탕의 주 재료가 바로 백작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킨슨병 하면은 근육이 굳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때
백자격을 쓰면 걷기도 좀 더 원활해지고 음식 삼킴도 좋아질 테고 전반적인 어떤 근육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한약재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활용 방법을 제대로 연구를 못 해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한약재를 사용을 하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선작용은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중국에서는 메밀을 꼬치구이로 먹는다고 이야기했죠. 먹는 거야 그네들이 자유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동안 게도 먹어왔고 물론 중국도 먹었고요. 게 이야기 하니까 프랑스의 개념 없는 배우 브리짓 바로도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할 단계는 아닌데 다만 저는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름의 전령사로서 한때를 만끽하고 구애를 하고 있는 이 메밀을 잡아서 먹는다는 것, 이것이 저는 내키지 않아서 이런 쓸데없는 사족을 달아봅니다. 메밀을 잡아 먹는 것,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계백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군과 4번 싸워 4번을 이겼답니다. 겨우 5천 결사대로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대 군대를 능멸을 했었죠. 그래서 신라군이 멘붕에 빠졌어요. 이때 아마 제 기억으로 품일장군의 아들 화랑관창이 아버지, 제가 적장 계백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죠. 계백에게 잡혀서 온몸이 결박당한 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품일장군이 관창 이놈 왜 살아서 돌아왔느냐 하니까 화랑관창이 죄송합니다. 이번엔 적장 계백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 길로 물 한 잔 마시고 계백을 잡으러 말의 엉덩이를 박차고 달려나가지요. 관창은 계백의 칼에 목이 잘린 목을 단 말이 다시 신라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품일이 아들 관창의 목을 들고 오라! 내 아들 관창이 아직 살아있는 듯하다. 그 길로 물밀듯이 밀려든 신라군의 함성과 용기와 전투력에 백제군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화랑도에 세속오계라는 게 있었어요. 그 세속오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군이 충,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 임금을 섬김으로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 사친 이효, 부모를 섬김으로 효를 다한다. 교우이신, 믿음으로 친구를 사귄다. 마지막이 바로 살생유택, 생명을 죽이되 가림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미도, 개도, 또 사람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림이 있어야 하죠. 왜? 쓸데없이 여름의 전령사, 피토하는 심정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매미를 쓸데없이 죽이겠습니까? 어린 시절 뭣도 모르고 매미를 죽이고 풍뎅이를 잡아서 목을 비틀던 저희 무례했던 행동을 사죄합니다. 자, 날씨가 참 좋네요. 시원합니다.
자, 여기는 맨발 걷기의 성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또 효용, 가치, 효과, 덕목, 여기에 관하여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